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을 겨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런 아기전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김현정 뉴스쇼가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 라며 한동훈, 이재명 백날 합의해봐야 용산과 해결부터 라며 이 박성민 씨가 출연한 김현정의 뉴스쇼 클립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계정 관리자의 실수라며 1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한 토론회에 나와서 내 생각과 같다라고 이 대표가 밝힌 겁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저 라디오 방송이 팩트를 왜곡했다. 이준석 논란으로 시작됐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허나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과 특정 프로그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준석 의원, 김부선 유동규 증언은 반박 못하면서 경고반동 말라라는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준석 의원 반박 좀 들어볼까요? 정치와 언론이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텐데 그저 그냥 공격할 타이밍이다 해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그걸 바라보는 언론 관계자들은 저거 언론 길들이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다 글을 내린 거겠죠. 자, 이재명 대표의 주장 조금 더 살펴보시죠. 실무자가 최종 확정을 안 받고 아까 그 글을 게재한 거 하지만 내 뜻은 부합했다.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내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그 라디오 방송이죠. CBS 방송의 한 프로그램을 겨누면서 이제 비판을 한 건데 그러면서 뭔가 이준석 의원과의 어떤 유착설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까지 좀 언급을 했어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벌써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나 이재명 대표 본인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런 좀 오만함을 보인다. 언론에도 재갈 물리기를 한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김현정 뉴스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전통이 있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안정된 그 말하자면 정치 관련된 언론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그럼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언론이든 개인이든 공격을 하고 또 뭐 고발도 하고 그런 것이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나라인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비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최소한 뭐 민주당이 더 많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뭐 또 똑같네요. 대통령하고 관리자의 실수 이렇게 밑에 사람한테 덤태기 씌우는 이런 방식으로 피해 나가버리고 그래서 뭐 자기 듣기 싫은 얘기는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도 되기도 전에 물론 뭐 가능성이야 뭐 많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김영주 의원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서재훈 부장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저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나를 공격한다라면서 또 불만을 제기했던 근거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거는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죠. 뭐 앞서 그 화면에도 보셨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뭐 미국, 한국, 북한 비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비유하고 한동훈은 또 한국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밑에는 또 북한 인공기 북한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본인의 뭐 실수였을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의도성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의도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럼 사실. 방송에 그런 표현이 나갔어요? 그렇게 나왔었죠.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얼굴 밑에 북한이라 즉 어떻게 보면 또 종북의 어떤 프레임을 씌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찰나인데 그 발언이 이제 저 라디오에 나온 그 정치평론가 그렇죠. 박성민 씨의 발언인데
이준석 의원은 어떤 이유로 또 그러니까 거론한 그런 거예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준석과 허나 즉 개혁신당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내분의 과정 속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것을 확인해 보니 아 이렇게 좀 편파적이 있을 수도 있구나 나는 억울하다 한 건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이걸 이용한 거죠. 아, 이준석 예. 의원하고 그럼 박성민 씨랑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허나 대표의 지금 문제는 저 박성민 저분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비용을 대납이라고 하는 의뢰했다. 그러니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이어진 거죠. 정치 컨설팅이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당에 대변한 거 아니냐. 그것이 컨설팅 명목으로. 이거 수사 중에 있을 겁니다. 아마 고소 고발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의혹 제기의 첫 시작이었는데 이런 사항을 확인해 보니 아 우리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북한으로 이렇게 자꾸 묘사하는 것들이 아 이렇게 좀 이해되는구나라고 이해했고 본인이 그래서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주변에 이제 실무진이 아 이렇게 했을 때 오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실무진의 의견을 듣고 내린 거죠. 그래서 또 질문을 하니까 아 본인은 사실 이런 의심이 강하게 되지만 실무진에서 사실대로 얘기한 거죠. 만약에 제가 거짓이라면 아 실무진에 올려서 실무진이 내렸기 때문에 나하고는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거짓인데 저 진실되고 조금 뭐 애매모호한다는 걸 확실하게 답변한 거라 생각합니다. 예. 김무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곧 이어서 이제 민주파출소가 수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카톡 검열까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는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비호감도 1, 2위는 좀 알아서 좀 자진해서 대통령이 선거가 있다면 출마를 안 하시는 게 국민 통합을 위한 길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호감도 정치인 1위와 2위는 자진 출마하지 마라. 김용태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